반도체 시장의 판도가 급변하고 있습니다. 그 중심에는 바로 유리기판이 있는데요. 관련 시장의 인사이트와 관련 유망 종목이 무엇일까요? 지금부터 정 원장의 실전 투자와 함께 자세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드디어 반도체 섹터가 반등하기 시작했습니다. 지난해 말까지만 해도 낸드의 가격 하락 및 반도체 업황 우려로 인해 가지고 기간 조정이 들어갔던 반도체 주가가 다시 살아나는 모습이 삼성전자, SK하이닉스를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 너무 잘 아실 겁니다. 삼성전자의 경우 외국인 비중 50%를 회복하면서 6만 전자를 앞두고 있는데 SK하이닉스의 경우 주가가 20만 원에 다시 탈환하면서 추세가 만들어지고 저점 매수가 연일 들어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삼성전자는 3조 자사주 매입 및 소각 소식을 발표하며 국회에서는 K-칩스법이 통과를 하며 투자 심리가 개선되고 있는 영향인데요. 해외에서도 억만장자 투자자로 알려진 스탠리 드러켄밀러 회장이 미국의 메모리 반도체 업체 마이크론 지분을 사들이면서 소식이 전해지면서 범용 메모리 반도체 수급이 개선될 거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또한 한국수출입은행이 발표한 2025년 반도체 산업 수출 전망을 보고서에 보게 되면 올해 메모리 반도체 시장은 전년 대비 17% 성장하고 상저하고의 모습을 보일 거라고 전망하는데요. 상반기 일시적으로 재고 조정으로 수요가 둔할 예정이나 하반기부터는 회복이 될 거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반도체 주가가 일부 선행한다는 것을 고려하면 지난 4분기 내지 올해 1분기 저점이 올해 저점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번 반도체 사이클에 주목해야 되는 종목은 어떤 게 있을까요? 무엇보다도 여러분 꼭 아셔야 됩니다. 지난 2016년부터 2010년까지 반도체 업 사이클에 DDR5 낸드 반도체에 주도했다면 2024년부터 2024년까지는 당연히 HBM이 주인공이었습니다. 당시 반도체 업 사이클을 주도했던 테마의 공통점은 앞으로 보급이 될 것이 확실한 재료였다는 것인데요. 올해 기준으로는 CXL 테마와 유리기판 테마가 다음 반도체 업 사이클의 주도주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CX의 경우 인텔의 CPU 스케줄에 따라 지연될 수 있기에 오늘 영상에서는 유리기판의 테마를 집중해 보려고 하는데요. 유리기판의 경우 HBM과 같은 어드밴스 패키징 공정에서 가장 중요한 발을 잡고 소비 전력 효율을 증진시키는데 핵심 제품이기 때문에 앞으로 꼭 주목해야 합니다. 이번 영상에서도 우선적으로 봐야 할 종목 위주로 준비해 왔으니까요. 들어가기 전에 구독, 좋아요 꼭 한 번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종목입니다. 첫 번째 종목은 한빛레이저인데요. 한빛레이저는 국내 유일의 스크라이빙 및 커팅 기술 특허 보유하고 있는데요. 새롭게 유리기판에 합류한 종목으로 다른 유리기판 테마주 대비 새롭게 유리기판에 합류한 종목입니다. 다른 유리기판 테마주 대비 가격 부담이 작다라는 게 장점입니다. 현대 주가 위치를 보게 되면 오늘 시장 영향으로 인해 가지고 전반적인 반도체 업황 모두 다 오늘 약세 흐름을 띠고 있는데 대부분의 유리기판 관련 종목들도 오늘 약세이지만 모두 다 개파락의 양봉이 나오면서 오늘 지지 캔들과 함께 저가 매수가 들어오는 모습입니다. 한빛레이저도 동일하게 오늘 개파락 떨어졌지만 캔들을 보시게 되면 저가 매수를 통해 가지고 역시 20일선 살아있는 업황 주도주의 모습과 함께 레벨업 다음에 한 차례 눌림목 자리를 형성할 수 있는 추세가 살아있는 종목이라고 볼 수 있고 특히 오늘 시가총액이 1350억이지만 오늘 외국인의 쌍끌이 매수를 통해 가지고 21선 도달하면 한 번 더 사겠다라는 생각으로 추세 매매를 좀 해보시는 것도 나쁘진 않습니다. 유리기판의 새로운 종목인 만큼 가격 부담도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저가 매수를 통해 가지고 눌림목 파동에 여러분들 따라서 추세적으로 좀 보시면 될 종목으로 첫 번째로 들고 온 한빛레이저입니다. 오늘 종합점수 같은 경우에는 65점이 나왔습니다. 저번 주만 해도 70점 가까이 나왔지만 오늘 개파락이 떨어짐으로써 5일선 약간 이탈한 것으로 인한 65점 정도 나왔는데 무엇보다도 11선하고의 데드클로스 때문에 그런 판단이 납니다. 빨리 5일선 위에 올려놓는다면 바로 70점대로 올라갈 수 있으니까요. 21선 위에서 지지 캔들을 나오는 걸 확인하고 뿐만 아니라 보수적인 관점으로 보시는 분들은 5일선에 안착하는 걸 보고 여러분들 트레이딩 들어가시면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두 번째 종목입니다. 두 번째 종목은 JNTC인데 JNTC는 지난해 TGV 유리기판 시제품을 첫 출시하여 글로벌 반도체 패키징 3사의 샘플 공급을 했는 사항인데요. 올해 하반기쯤 양산에 들어갈 예정이니 직접적인 수요를 볼 수 있는 특징주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어요. 특히 여러분들 차트를 보시게 되면 제일 좀 가격 메리트뿐만 아니라 파동이 상당히 좋은데, 자 11월부터 2월 초까지 박스권을 딛고 2월 12일 날 거래량이 터지면서 상한가 언저리까지 붙이면서 자 다시 한 번 더 정고점이라고 볼 수 있는 27,000원 자리를 강하게 돌파를 했습니다. 자 그러나 시장에서는 유리기판 쪽에 단기적 물량이 나오는 시기이다 보니까 오늘 촬영하고 있는 24일 오후 21선까지 약간 밀렸지만은 21선에서 눌림목 자리가 하나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자 어느 정도 박스권에서 탈출하는 거래량이 터진 손바뀜 물량이 나왔기 때문에 이번 눌림목 자리는 어쩌면 매수 자리라고 또 판단해도 괜찮을 아주 급소 중에 급소가 좀 나왔습니다. 자, 무엇보다도 조금 더 보수적으로 보시는 분들은 21선에서 지지 캔들이 확실하게 만들어지는 자리에서부터 여러분들이 꼭 관심을 가져보자라는 의견을 드리고 싶고요. 종합 점수 같은 경우에는 65점이 나왔습니다. 차트 점수는 좋은데 수급 점수가 며칠 동안의 이 물량으로 인해 가지고 약간 좀 나쁘게 나왔지만은 21선 눌림목 자리에서 외국인이 쌍끌이 매수가 들어왔기 때문에 단기적 낙폭 가드를 통한 외국인들의 순매수는 어찌 보면 매수 급소라고 볼 수 있습니다. 보수적인 관점으로 보시는 분들은 21선 눌림목 한두 개쯤 지지 캔들이 나오는 팽이와 도치 캔들이 나오는 것까지 확인하시고 여러분들 꼭 관심을 가져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자, 세 번째 종목입니다. 세 번째 종목부터는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져야 되는 종목이라고 볼 수 있는 자, 세 번째 종목은 PI입니다. 자, PI는 2차 전지 금사 솔루션 전문 업체이지만 유리기판 금사 기술을 보유하여 유리기판 테마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신규 상장하여 뒤늦게 유리기판 모멘텀의 주가에 반영되어 단기간에 급등하는 모습인데 신규 상장한 지 한 달이 채 되지 않은 상태로 자, 오버행 우려도 크지 않고 주가 탄력은 좋아서 트레이딩에 적합한 종목으로 판단됩니다. 신규 상장 종목이다 보니까 신규 상장한 지 채 한 달이 되지 않다 보니까 이동평균선이 만들어지진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격 지표가 만들어지지 않기 때문에 기술적으로는 읽기는 힘듭니다. 단 PI가 단기간 안에 더블이 올렸던 그만큼 강한 힘은 존재하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유리기판 종목들의 추가 정상이 있을 때 PI가 먼저 장중에 급등하는 모습이 나올 수 있으니까요. 이번에 만들어진 11선과 조만간 만들어진 21선이 만들어질 찰나에 여러분들이 꼭 관심을 가져보고 특히 오늘 캔들이 도치가 나왔고요. 내일 한 번 더 오늘과 동일하게 자 양선의 도치가 나온다면 단기적으로 13,000원 자리를 뛰어넘을 수 있는 장대 양봉이 추세가 한 번 더 만들어질 가능성까지 있습니다. 그 자리를 보고 주가 배팅뿐만 아니라 장중 저점 매수, 종가는 고가 매수의 플레이로 단기적으로 접근하셨으면 좋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번째 종목입니다. 자, 드디어 자리가 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꼭 관심을 가져야 되는 가격 메리트가 오고 있는 SKC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미국 조지아주에 세계 최초로 유리기판 양성 공장을 완성한 바 있으며 올해 말 경쟁사 중 가장 빨리 유리기판 양산에 나설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에 유리기판 하면 빼놓을 수 없는 종목이 SKC입니다. SKC 같은 경우에는 12월 말과 1월 초부터 추세가 만들어지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1월 2일 날 21선 눌림목과 함께 1월 8일 날 60선 골드크로스와 함께 추세가 만들어진 이후에 시장의 실적 부진은 당연히 알고 있다 보니까 한 차례 눌림목과 함께 미증시 약세와 SK하이닉스의 약세 흐름을 며칠 동안 음봉을 주면서 약간 이탈이 나왔습니다. 특히 시장의 약세 흐름을 틈타서 음봉 공략이 꼭 들어가야 되는 시점이 61선과 41선 박스권이라고 좀 볼 수 있는데 현재 142,000원 자리와 14만원 자리 특히나 61선 눌림목이 받을 수 있는 139,000원 상단 자리에서 지금 박스권 꺼놨거든요. 이 자리에 들어올 때부터 여러분들이 꼭 관심을 갖고 특히 61선 이탈하지 않고 행보하는 자리가 만약에 나온다면 여러분들은 지금 현재 자리를 겁없이 조금은 가감한 배팅 야수의 심장으로 한 번쯤 배팅에 들어가야 되는 시점이
나오고 있습니다. 충분히 올해 하반기까지 파동을 타면서 우상향 패턴이 나올 수 있는 SKC 같은 경우에는 60일선의 강한 세련봉이 없는 자리에서는 하반기까지는 무난하게 우상향 패턴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또 생각이 듭니다. 그러므로 지금부터 나오는 음봉은 분할로 접근하는 관점에서 보자라고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역시 유리기판 하면 주도주는 필옵틱스입니다. 필옵틱스가 이번에 시장 조정과 함께 연일 조정을 좀 받고 있는데 정말 좋은 기회가 오고 있지 않나라는 또 생각이 듭니다. 특히 5일선과 21선 눌림목 자리가 한 차례 만들어지게 되면 또다시 파동을 타고 2월 첫째 주에 보였었던 패턴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자, 필옵틱스 말하기 전에 어떤 종목인지 간단하게 체크해보고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필옵틱스는 글라스 기판의 미세한 전극 통로를 만들어주는 핵심 공정 장비를 생산하고 있는데, TGV 장비 양성에 성공한 것으로 중요한 투자 포인트이고, 현재 유리기판 패키징을 활용하는 핵심 장비를 다수 개발 중이라, 자, 유리기판 테마의 핵심 소부장으로 발돋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자, 오늘 이런 약세의 흐름에서도 종합점수가 70점 가까이 나온 걸 보게 되면 역시 파동과 매수 강도뿐만 아니라 수급 차트 면에서 점수를 좀 많이 받고 있습니다. 자, 오늘 수급 점수가 약간 빠진 것은 이틀 3일 동안에 외국인 기관들의 약간의 매도 물량이 나온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중요한 거는 거래량이죠. 거래량이 꺾인 자리에서 외국인의 약간의 매도 물량이 나온 것은 어찌 보면 시장의 영향이 아닐까라는 또 생각이 들고, 종가 기준의 캔들을 보게 되면 개파락의 도치가 나왔죠. 매물을 소화했다는 뜻입니다. 만약에 바디 음봉과 영망치 음봉이 나왔다면 장중에 저항을 받거나 투매 물량이 나오는데, 오늘 개파락의 도치가 나왔다는 것은 오히려 더 장중의 변동성을 이용해서 누군가는 사갔다. 그게 누구냐? 오늘 외국인이 사갔다라는 것을 볼 수 있을 만큼 역시 주도주의 모습이 띄고 있습니다. 추세적으로는 2월 초에 있었던 21선 눌림목과 비슷하게 약간의 조정을 보고 있지만은, 다시 한 번 더 시장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반도체 쪽에 분위기가 살아난다면 다시 한 번 더 끌어올릴 수 있는 분위기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유리기판을 본다면 주도주 기준에서 필옵틱스를 샘플로 두고 전반적인 시장의 종목들을 접근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자, 업종에서는 주도주를 기준으로 두고 나머지를 매매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주도주가 어떻게 움직이냐에 따라 가지고 그에 관련되어 있는 종목들의 흐름도 나타나는데, 주도주가 10% 올라갈 때 관련 종목들은 5% 올라가고, 주도주가 5% 빠질 때 나머지 종목들 10% 빠지는 그의 힘을 좀 볼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업종 주도주 유리기판에선 필옵틱스를 중심에 두고 관련 주 종목들을 관심을 가져보자라는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을 집중하셔서 보셨다면 유리기판 테마들이 요 며칠 쉬어가는 중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린 것은 다가오는 2월 28일 미증시 마감 후 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예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자, 만약 실적 또는 가이던스가 시장 기대치를 상회한다면 국내 반도체 섹터에 훈풍이 작용할 테고, 반도체 업종 안에서도 주가 탄력이 가장 좋은 유리기판 테마가 다시 주도주가 될 가능성이 높으니까 오늘 영상 내용 꼭 기억해 두시고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잊지 마시고요. 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